근데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아이고 예민하겠죠. 근데 어릴 때 배울 때 예민한 부모님 밑에서 예민함을 그대로 습득하는 경우도 많겠죠. 예민하게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민하지 않고 별거 아니야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또 변해갈 수 있겠죠. 불교는 변화하면서 성숙하는 거니까. 근데 변화하면서 퇴행할 수도 있는 거고, 예민하면 예민한 것으로 이렇게 퇴행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의 영향도 많겠죠. 교육의 영향도 많을 거고. 특히나 아이들일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누군가 성숙된 분이 주위에 있는 것이 내가 성숙되고 커갈 때 도움이 그것만큼 많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것도 클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부터도 제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야가 10년 전이나 20년 전, 30년 전의 제 시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바라보는 이 시야가 그 전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는데. 즉, 지금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아이의 기준으로 못 보는 것일 수 있죠. 막 땡깡 부린 아이의 기준으로. 그러면 아이에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건 제가 아이를 못 키워봐서. 아이를 설득하면 아이가 설득이 될까? 안 될까? 교육이라는 게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제3자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부분도.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클지는 모르는 거죠. 부모님이 굉장히 유하시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아들도 그렇냐? 또 그것 딸이나 아이들이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 세조가 있잖아요. 정조의 아들 중에 순조가 있고. 정조 그 천재인데. 그것처럼 세상에 교육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나가 주는 것. 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아이는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베푸는 게 무엇인지 알고 기원하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또 성숙해 가면서 나를 바라보는 이 명상의 힘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겠죠. 정답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까지고 저는 어쨌거나 아이를 키워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아이를 받을 수 있듯이 제가 키워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답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답은 제3자로서 답답함은 있을 수 있으나 제3자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을 뿐인 거죠. 내 영역에서. 제가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요?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동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님 너무 안 움직여갖고 허벅지 근육이 사라진 거래요. 허벅지에 근육이 없으니까 버티려고 무릎이 무리가 가갖고 무릎이 아픈 거라고. 그래갖고 와서 바로 이제 운동하는데 이제 끊고 운동을 했죠. 첫날 운동하고 들어와서 시름시름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근육이 차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고 그리고 무릎 아픈 게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민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서 의식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의식이 약한 거. 그런데 의식이 약하면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그래도 30초 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1초도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예민함이 너무 커져 있는 경우에. 아예 이 자체가 힘들어갖고 앉아있는 그 분위기 자체도 버티질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30초 되시는 것이에요. 절대 지지 마시고요. 5분, 10분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30분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힘들더라도 30분 버텨보세요. 한번. 이게 정말 힘드실 거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근육이 채워지듯이 의식도 근육같이 키워져요. 이게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건데 습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뇌에서 들어와서 그걸 하게 되는 시냅스라는 전자망의 회로가 발달되는 거거든요. 뇌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의 파동이거든요. 그 전자의 파동이 전자가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길은 한정되어 있는데 감각을 움직이는 길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요 길만 아주 크게 닦여진 거죠. 고속도로로. 요 길을 닦아놓으니까 의식을 움직이는 길은 아예 사용을 안 했으니까 길이 황폐화되고 사라지고 그랬으면 내가 이쪽으로 요 길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길이 없잖아요. 길도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쪽으로 신경망이 발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의식이라는 신경망을 발달해서 계속하면서 얘를 키웠어요. 그러면 역으로 감각이라는 예민한 부분의 길들은 사용 안 하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감각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의식이 강해져야 감각이 딱 가라앉힐 수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을 길들일 수 있어요. 여기에 지혜도 딱 키우게 되면. 그러면 감각을 길들여서 내가 갖고 와서 의식이 갖고 와서 길들여서 누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땐 솔직히 말해서 의식의 행복이 클까요? 감각의 행복이 클까요?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없으면 밥 먹는 재미가 있을까요? 밥맛은 감각이에요. 근데 감각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식하게 되든가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딱 먹을 때 이만큼 또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밥에 대한 절제도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즐길 수도 있고 내가 운동 더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런데 평소에는 절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더 행복한 거지 아예 감각을 쫙 내려놔갖고 밥도 그냥 맛대가리 없어도 그냥 밥은 뭐 내 몸을 챙기는 거지 하고 사는 거와 맛있는 것도 즐겨가는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와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요? 그 길들임. 이것도 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감각의 길들임이 아니고 감각이 지금 의식을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신경을 계속 사용 안 했던 것을 띄워야 되고 없던 것도 신경망을 또 깔아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래야 남들이 느끼지 않는 예민함으로 별거 아닌 것에 예민함에 끌려다녀서 힘든 경우가 많았었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남들이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나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생각을 꼭 하셔요. 나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이런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감각을 딱 잡는 힘 남들처럼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꼭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감각에 치우쳐서 불행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땐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의식이 지금 숨 쉬는 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던 어떤 감각들이 지금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불편함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편함도 느끼게 하고 근데 이게 습관만 되면 되는데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냥 숨 쉬고 내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끌고 가셔야 돼요.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내가 배드민턴을 처음 치는데 처음부터 몸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오래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즉 숨 쉬고 내쉬는 것도
뇌 하나의 신경망이 그쪽에서 지금 발달이 안 돼 있고 정지해 있던 것을 지금 그쪽에 어떠한 신경망을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뚫고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걸리는 감각도 느끼고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꾸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알아요. 아, 이렇게 내가 반응 안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저도 굉장히 예민했던, 지금도 예민해요. 근데 그 예민함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것이 예민함에 졌을 때 저의 예민함의 힘듦도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 지금 해왔거든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하다 보면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나 배품도 딴 사람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더 빨리 살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근데 저보다 더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분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키워가시는 것을. 어떤 신비적으로 아니면 지름길에서 빨리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지름길이 없는 것처럼 꾸준하게. 명상은 고요한 곳에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감각을 딱 멈춰놓고 의식이 호흡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떠들고 시끄러우면 감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의식이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곳에서 앉아서 집중할 때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것이 집중이 계속 이루어지면 시끄러운 곳에서 명상이 될까? 시끄러운 곳에서 익숙해지면 명상 안 하죠. 고요한 곳에서 하죠. 시끄러운 곳에서 명상을 안 하고 어쩔 때 하냐 하면 내가 어떤 거에 의해서 감각이 확 올라와 가지고 내가 지금 치인다라고 생각될 때 아 하고 명상하죠. 그러면서 딱 가라앉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 찾게 돼요. 왜 그러면 좋은 곳에서 명상했던 그 기운을 알다 보니까. 그러면 시끄러운 곳 안 찾아요. 그리고 그런 고요한 곳 말고 내가 시끄럽더라도 아 명상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요한 곳을 지금 대고 계시면 꾸준하게 저도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하시다 보면 감각이 쉬어요. 근데 평소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눈빛이 가고 무언가를 하고 하는 건 감각이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고 있는 거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고요한 곳에서 가만히 앉을 땐 그 에너지 사용하는 것이 신경망이 딱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고 의식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쫙 하고 나면 얘가 쉬었으니까 편안함이 오죠. 그런데 역으로 요 신경이 예민한 것이 이미 익숙해 있어요. 막 예민하고 이쪽으로 신경이 발달해서 막 가고 있고 의식으로는 내가 가던 것이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신경망이 폐쇄가 되고 사라지고 많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요한 곳에서 내가 집중하려고 한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안 되는 분은 더해서 요거를 강화시켜야 돼요. 계속. 되시는 분은 계속 가는 거고 편안함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명상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게 없어요. 에너지가 쫙 쉬어요. 그리고 이것을 느끼면 제가 출간 그리고 이제 인연이 닿았던 저기 제천에 옥천사 같은 경우엔 사람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배 타고 들어오니까. 그럼 말할 기회가 없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멍해지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어떤 기분인지를 알겠어요. 명상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무건을 하는 이유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건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것처럼 탁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잠잘 때 막 별별 생각에 그림이 쫙 지나가기도 하고
뭐 상상도 막 하기도 하고 막 예민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끊어지는 느낌. 그것처럼 명상하게 되면 이게 쫙 내려가고 있어갖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니까. 이게 작용을 안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명상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성공을 하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활용하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명상은 어쨌거나 감각을 이겨내고 지혜를 키우기 위한 거니까 저는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 집중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할 경우에 무언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이해한다는 건 감각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명상을 했던 사람이 무언가 성공을 하고 무언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려고 한다. 강력한 힘이 있죠.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안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웹 같은 거 봤는데 애플이나 아니면은 구글 이런 데에서 명상 앱이나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이거 돈 정말 많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편안해지고 잠도 깊이 자고. 그래서 그걸 음악으로 듣기도 하고 뇌파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성공해서 일반화되었고 누구나 다 돼하고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을까요? 저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명상을 외부로 듣거나 무언가를 들어도 된다?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약물로 해서 없던 근육을 딱 만들 수 있나요? 수술로 해서 없던 근육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아요. 의식이 가라앉아 있는데 의식을 키운다? 이게 전두엽의 신경망이 커지는 거거든요. 시간을 두고 내가 연습하면서 키워가야지 한순간 무언가가 명상 앱을 딱 듣는다 뭐 한다고 키워진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집중하면서 의식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음악을 듣고 무언가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건 감각이 작용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은 잠이 드시는 것은 예민함이 있으신 거죠. 예민함. 그리고 의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의식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아직 약하신 거세요. 너무 좋으신 거세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살아갈 때 50년 인생을 어떠한 감각의 어떠한 그런 흐름에 살아오는데 익숙해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해요. 기운이. 그런데 요 익숙함에서 명상을 하려면 요게 아니고 요 의식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사용돼요. 에너지가. 요 집중하는 에너지가. 얘가 쉬면서 요 에너지가 사람 몸무게에서 뇌가 2% 정도 되는데 2% 뇌 무게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20%를 사용한대요. 뇌에서 2%밖에 안 되는데 20%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인간은 진화하면서 뇌의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진화를 시킨 거예요. 뇌가. 그러면서 인간만이 뇌에서 의식이라는 아주 새로운 것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식이 무엇인가 설명 못해요. 아직까지.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식이라는 건 내가 경험돼 온 것이 기억돼서 작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식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인간에겐 의식이 있다니까요. 설명 못하는데 그것이 근래에 양자역학이라는 곳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의식을 설명한다. 하나의 이제 가능성을 제시했듯이. 근데 의식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쪽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쪽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가라앉기 전이니까 에너지가 더 사용하죠. 그럼 피곤하니까 잠이 드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충족이 됐으니까 평소에 의식을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의식을 딱 쓰고 있는데 지금 감각 쪽이 가라앉지 않고 계신 거죠. 그건 더 좀 하셔야 되세요. 더 해나가셔야 되시는 거세요. 하다 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아침에 하시는 게 참 좋긴 좋으시죠. 그래도 방법을 찾으셨네요. 꾸준히 하게 해보세요.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저도 어느 때 바빠가지고 명상을 안 하면 변화를 금방 느껴요. 감각에 치우치는구나. 내가 뭐 이러는구나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면 또 더 다잡아서 꾸준하게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꾸준하려고 노력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